안녕하십니까, 김광동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조국이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다시 보는 나라입니다. 누구도 2차 대전 이후에 변화된 문명사적 변화 과정에서 대한민국만큼 긍정적, 성공적 변화를 이룬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그런 감정을 갖습니다. 일산에서 경기도 광주, 미사리까지, 혹은 김포에서 미사리 광주나 강동구 혹은 하남 지역까지 40-50km를 달려보면은 올림픽대로든 강변북로든 양쪽에서 펼쳐지는 문명사의 변화의 상징들을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맞나? 이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지만 서울에서 펼쳐진 지난 70년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에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 민족사 5000년사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대하고도 기적같은 상징적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 나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 봅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호텔 혹은 주요 가정에 한국의 삼성 TV나 LG TV를 갖다 놓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바다에 떠도는 거대한 배의 거의 40%는 한국이 만든 배입니다. 우리가 만든 배, 우리가 만든 자동차,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 우리가 만든 반도체, 우리가 만든 철강, 그 외에도 BTS, K-팝 뮤직이 상징하듯이 한국의 뮤직, 한국의 드라마, 최근에 기생충을 포함해서 한국의 영화, 한국의 화장품, 곳곳에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이 만든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한국 제품 쓰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느낍니다. 서울 40-50km를 한강 강변로를 달려보든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상품을 쓰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든 우리는 이것이 대한민국이구나, 한국이 여기까지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들려온 소식 하나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9월 G7 국가들의 회의를 하고자 했는데, 이 G7 국가를 확대해서 G11, 11개 국가의 모임으로 만들고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과 함께 한국을 불렀습니다. 한국이 제11위 안에 드는 세계사를 주도하는 10여 개국 내에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는 230개 국가가 있는데 한국이 그 230개 국가 중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11개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도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근면하게 일했습니다. 모두가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자식 세대에 세계사에 우뚝 서는, 또 가난 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꿈을 마음대로 펼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타나고 있고 또 세계가 입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는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입니다. 이 경제 규모를 보면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요 6개 국가가 세계에 지난 100년 이상 리더십을 갖고 온 나라들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인구를 갖는 13억 5천의 인구를 갖는 인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세계의 주도 국가였습니다. 새로 들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인도와 브라질입니다만 대부분 이 순위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인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불과 5,100만의 인구를 이끌고 세계 11위에 우뚝 서 있고 모든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이나 국가의 규모, 성숙도나 기술, R&D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 음악, 드라마, 영화에 이르기까지 세계사를 주도하는 나라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계 11위, G11이라고 하는 체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사를 양분했다고 하는 러시아보다도 이미 훨씬 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러시아보다도 큰 나라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전체의 경제 규모보다도 한국이 더 큰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난 70년에 만들어낸 이 기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업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포스코, LG, 현대, 기아, SK 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재작년 보니까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수천만 개가 넘을 겁니다. 그 중에 삼성이 애플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과거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혹은 그 이전의 조상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문명과 자유, 또 하고 싶은 일, 본인이 원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본다면은 굉장히 이 변화라는 것이 대단한 변화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전, 80년 전의 우리 모습입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이런 수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반 하에서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와 대한민국에 상징하는 태극기를 내걸고 우리가 만든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선거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미국만큼, 일본만큼 혹은 유럽 어느 나라만큼 잘 살아보고자 원했습니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빈곤. 어려움, 궁핍이 우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반열을 넘어서서 불과 60년 만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이어서 제5대 산업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산업국가, 5대 산업국가라는 것은 차마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프랑스나 영국, 인도를 넘어서서 한국이 세계 5대 산업국가의 반열입니다. 반도체 세계 1, 2위, 자동차 세계 4, 5위, 선박 세계 1위, 전자 세계 4위, 철강 세계 6위, 섬유, 기계 모든 부분에서 세계적인 산업국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더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더 초인류, 세계 인류 규모의 국가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 계승과 연속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무엇이 가능하게 했느냐를 바라보는 것은 지금까지 이룩되어 온 그 기적같은 문명사적 변화를 더 기적같고 더 세계적인 모델로 안착시켜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만들어낸 기록을 뛰어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1인당 77불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32,000불에 가 있고, 가장 실업률이 낮은 나라고, 가장 투자율이 높은 나라고, 가장 지난 60년간 성장이 높았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지난 5,000년 역사와 또 2조 500년 역사와 혹은 구한말 식민지 역사와 달리 우리에게 무엇이 바뀌었다는 것이냐, 왜 가능하냐, 또 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구 문명사에 없는, 한민족사 5,000년사에 없는 새로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와 태극기를 내걸고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이 자부심, 이 기적을 계속해서 무엇이 가능하게 했고 무엇을 계승할 것이냐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